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비교연산자 부분에서 잠깐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제대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if문이고요. 그리고 if문 이외에도 스위치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조건일 때 서로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9번 눌러서 액션 창을 열어주세요. 액션 창 아예 도킹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뭐 도킹 안 시켜도 상관없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바깥으로 뭐 꺼내든 이렇게 붙여놓든 상관없습니다. 자, if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구조가 뭘로 시작하냐면 if로 시작합니다. 자, if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열자마자 도움말이 나타나네요. 가로 열고 컨디션 들어가게 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요걸 이제 쓰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if문을 사용하기 위한 변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r 한 다음에 a라고 하는 변수 int로 해서 10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변수 20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c라고 하는 변수도 만들어 줄까요? c는 40, d라고 하는 변수는 50으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것들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값을 넣어 주는 거예요. 자, if 괄호 열고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과값이 우리가 항상 true 또는 false로 나오는 결과값이 나와야 됩니다. true 또는 false가 아닌 경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수식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true 또는 false가 아닌 경우에는 0이 되면은 false가 되게 되고요. 0이 아니면은 true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rue라고 직접 입력해도 어차피 true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trace 해준 다음에 true입니다. 입력한 조건이 true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컨디션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시면, 자, true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이 true입니다 라고 나타났고요. 숫자 1을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렀을 때 조건이 true입니다 나타났죠. 1이라고 하는 값도 참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9라는 값을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true로 인식하고 있죠. 여기다가 0을 넣어 보겠습니다. 0을 넣었을 경우에는 안 나타나죠. 0이라고 하는 거는 false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false. 당연히 false를 넣었을 경우에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그죠? 그렇다면 0보다 작은 마이너스나 이런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뭐 20을 넣어볼까요? 이런 경우에도 true가 됩니다. 즉 여기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건은 일반적으로 true 또는 false 값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는 이런 것만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만 넣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숫자 또는 계산식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식이든 숫자든 0 이외의 값, 0이면은 얘는 false하고 똑같은 거예요. false와 똑같은 거고, 0 이외의 값, 0 이외는 true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식이 true로 인식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심지어는 여기가 좀 말도 안 되는데, 문자열인 경우에도 조건 true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돼요. 0 또는 false가 아닌 값들은 거의 다 true로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가능하시면, 정말 가능하다면 true와 false 두 가지 값만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이 아닌 값이 나왔을 경우 true로 인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 자, if 다음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겠죠. a하고 b,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조건에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a는
b보다 큽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거짓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지 않잖아요. 10이니까.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난 거고, 거꾸로 했다면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눌렀을 때 값이 나타나게 되죠. 뭐 요거는 잘못된 말이지만 일단 값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갖고 조건을 준다든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0 이외의 숫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여기가 출력되게 됩니다. 즉 여기는 true인 경우만 나타난 거고, 그럼 false인 경우도 뭔가 작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else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els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우리가 원래대로 해놓고요. 이렇게 a는 b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b는 a보다 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무조건 나타나게 되면 이제 b는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if, 조건, else 그리고 각각의 것들은 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괄호를 써주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이렇게 문장 뒤에 바로 다음 줄을 바꿔서 괄호를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줄을 앞쪽으로 당겨갖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else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더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괄호가 양쪽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괄호를 안 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은 닫기 괄호를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란하게 요거하고 요거를 맞추게 되면 좀 더 괄호 닫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줄바꿈이라든가 뭐 탭이라든가 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문장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탭 여러 개 넣어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엔터 여러 번 눌러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기 편안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건이 들어갔는데 그 조건이 아닌 경우에 또 조건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 조건이 아닌 경우에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싶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건을 주고 싶을 경우가 반드시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중첩해서 if문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else 다음에 if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얘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if 가로 열고 a가 b보다 작다면 이렇게 b를 출력해 주자. trace라고 해주고요. b를 출력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a가 b보다 더 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나타나 버리겠죠. 근데 조건을 주고 싶을 경우 한 칸 띄워주고 if를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이게 아닌 경우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 a가 c보다 작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b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죠. 작은 거 아니면.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c보다 작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c를 출력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else if 한 다음에 a가 d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그러면 a가 b보다 작지도 않고 c보다 작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d랑 비교하게 됐죠. 그래서 trace d를 출력해 줄 수 있게 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면, 그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a가 b보다 작지 않고 c보다 작지 않고 d보다 작지 않고, 그러면 a는 d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a를 출력해 주자.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차근차근 만들어줄 수 있으며 더 여건 조건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10이기 때문에 b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20이 나타나겠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20이 나타나게 되고, a라고 하는 값을 뭐 25나 30 정도로 30 정도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30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40이 나타나죠. 자, 30이기 때문에 else로 가요.
그 다음에 if가 붙어있네요. a가 c보다 작으냐. c는 42였기 때문에 30보다는 큰 경우가 a 30이 40보다 작은 경우다. 그래서 c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5로 바꿔봅시다. 45로 바꾸게 되면은 요번에는 d가 출력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렀을 때 5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고, 다시 한번 뭐 90을 입력했다. 그러면 d보다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a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면서 결과적으로 90이 출력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품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죠? 자, 그리고 이 품은 이외에 이 품문하고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삼항연산자가 있습니다. 삼항연산자. 삼항연산. 자, 삼항연산자. 우리가 이항연산은 뭐였죠? 이항연산 같은 경우는 항이 두 개였어요.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뭐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그리고 일항연산자. 일항. 또는 뭐 1항이었죠. 1. 요거는 요런 거였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 플러스 플러스. 얘는 항이 한 개밖에 없죠.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p 연산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1항 연산자, 2항 연산자, 3항 연산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3항이라고 하면 3개라는 의미겠죠. 어떻게 쓰느냐? true, false가 나타나요. 여기가 조건이 되면 조건. 그 다음에 물음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이 참인 경우 처리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땡땡이를 쳐주고요. 콜론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 출력해야 될 내용. 출력 또는 뭐 되돌려줘야 될 내용. 이렇게 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의 항이 필요하고 연산자는 얘하고 얘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가 연산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걸 한번 작업해 봅시다. a가 b보다 크다면 요거를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요거를 출력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 먼저 해주고요. 출력할 거 안에서, 자, 괄호를 안에다 쳐주고, 괄호 안에다가 뭘 해주냐면 a라고 하는 값이 b라고 하는 값보다 크냐 라고 해주고, 이게 참인 경우에는 a는 b보다 큽니다 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말고 콜론 넣어줘야죠. 콜론 쉬프트 함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자, 요거만 바꿔주면 되죠. 이제 b는 a보다 큽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요 연산자 2개에 의해서 이 3개를 구분해주게 되고, 요 조건이 참이라면, 지금 현재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요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 리턴 값으로 나타나요. 연산자에는 항상 결과값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더하기 같은 경우도 합계가 더해진 값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값을 우리가 트레이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했었고요. 마찬가지 요것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값이 튕겨 나옵니다. 요 값이 튕겨 나와요. 참이기 때문에 튕겨 나온 값을 트레이스로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스에 의해서 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물론 트레이스를 각각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트레이스 이렇게 작업해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뭐 트레이스를 따로 하든 아니면 앞에 따로 붙여가지고 되돌려주는 값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요 각각의 구분되어 있는 명령어라든가 뭐 수식 같은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요번에는 스위치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치문. 자, 스위치문 넘어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주석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주석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따로따로. 그 다음에 여기도 따로 주석 처리를 모두 다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스위치니까 스위치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조건들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되냐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의 조건들을 else if, else if, else if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데 비해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있는 변수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합니다. 스위치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돼요. 숫자 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자의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1부터 뭐 5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변수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있는 변수, 즉 A라고 하는 게 1이 들어있다 그러면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4 해갖고 쭉 나열해주게 되고 1인 경우엔 요거, 2인 경우엔 여기, 3인 경우에는 여기, 4인 경우엔 여기 이렇게 각각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하겠다 그러면 스위치문을 이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문장이 바로 스위치문이에요. 자, 일단 변수를 만들어서, 자, 어디까지 갔나요? 아, 여기까지 갔네요. 자, 여기는 맨 밑으로 가가지고 var 변수를 만들어서 점수 라고 하는 변수를 int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int 해서 요거를 뭐 예를 들자면은 89점이다 라고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int로 해서 만들어주고 점수를 10으로 나누기를 해줍니다. 자, 89라고 하는 값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8.9가 될 거고요. 8.9가 되겠죠. 10으로 나누면. 근데 정수로 되어 있는 거니까 테스트는 숫자 부분은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럼 8만 남겠죠. 그 8을 가지고 우리가 스위치 값을 이용해서 뭐 수미양가를 매긴다고 해보죠. 스위치 한 다음에 컨디션이라고 하는 부분, 조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사이에다가 케이스를 쭉 넣어주세요. 케이스 9인 경우에는 땡땡 숫자 값 넣어준 다음에 요거를 테스트라고 하는 그 값하고 비교할 값을 넣어준 다음에 세미콜론이 아닌 콜론을 넣어줍니다. 땡땡이 2개짜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다가 이제 뭔가 작업할 내용을 쭉 적어주세요. 트레이스 해주고 수가 되겠죠. 90점대인 사람들은 수가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 8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가 되겠죠. 트레이스 우 이렇게 쭉 입력해 주시고 어차피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넣으세요. 미 양에 해당하는 거 가에 해당하는 거 쭉 해서 작업해 주시고 여기는 7점 6점 5점까지 되나요? 미 양 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디폴트 D-F-A-U-L-T 아이고 잘못 썼네요. 디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가다라고 출력을 해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거는 8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만 나와야 돼요. 근데 우, 미, 양, 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까지만 나오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다 나와버렸냐. 스위치문의 특성입니다. 스위치문은 케이스가 딱 걸리게 되면 그걸 한 다음에 주르륵 흘러내려요. 밑으로. 만약에 6이 걸렸다 그러면 6부터 시작해갖고 주르륵 흘러내려요. 밑으로. 이렇게 다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문장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일단 중간중간에 걸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멈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진행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 뒤에는 브레이크를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흘러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넣는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굳이. 일단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경우 우가 나오고 브레이크에서
자, 그리고 뭐 70점대나 60점대를 한번 넣어볼까요? 63점을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양이 나타나죠. 양의 60이라고 하는 거는 양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100점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했죠. 100점을 한번 넣어봅시다. 100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자, 가가 나와버려요. 9점에도 해당하지 않고 8점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디폴트에 의해서 가가 나와버렸어요. 요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럴 경우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케이스를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거로 없이 처리하는 게 없으니까 바로 여기에 걸리게 되면 밑으로 흐르겠죠. 브레이크도 없고 처리할 내용도 없기 때문에 밑으로 흐르면서 9점에 해당하는 수가 나타나게 돼요. 컨트롤 엔터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럴 경우는 그룹을 묶어서 브레이크를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0점이라고 하는 거는 100점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걔도 수예요. 90점대에 해당하는 것도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두 개가 똑같은 값을 출력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5점에 해당하는 것도 묶어버리고 뭐 4점도 꼭 굳이 입력을 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4를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5나 4 무조건 디폴트로 이동하겠죠. 3 같은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 디폴트로 무조건 갈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20점대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조건문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한 조건문은 이미 한번 우리 사용한 적 있어요. 자, 열어볼까요? 메뉴 만드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였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요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때 자, F9번 눌러서 여기 스위치문을 이용해 갖고 어떤 버튼이 눌렸느냐, 어떤 메뉴가 눌렸느냐를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줬었고요. 케이스 뭐 이름이 딱딱 맞겠죠. 타겟 네임은 B0, B1, B2 딱 똑같은 겁니다. 완벽하게 맞을 경우에만 여기에 맞춰서 작업이 되게 되고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다면 다 열리겠죠. 요거 열리고 요거 열리고 요거 열리고 쩌라락 열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들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닫아주시고 얘도 닫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사용했었죠. 한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사용했었나요 우리 개체들을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부셔주기 위해서 애들 이벤트 리스너를 해줄 때 똑같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하지 않고 변화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B1이다, B0다, B3이다, B4다 이런 것들 그 뒤에 있는 숫자 값만 변하기 때문에 그 숫자 값들을 포문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줬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초반부에 했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때 반복문을 해주게 되는데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 잘 이용하면 굉장히 다량의 처리 작업을 한 방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문이 없었다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의미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뭐 일일이 손으로 다 타이핑해서 뭐 일일이 다 해갖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문 만드는 반복이 아니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가장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배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변수의 타입 중에서 제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변수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4개 정도가 있는 배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그냥 변수로 해서 4개를 만들어 봅시다. 변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따로 만들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얘는 B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C, 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용할 때마다 A라고 하는 거에는 뭐 10, B라고 하는 거에는 뭐 20, 30, 40을 넣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차근차근 넣기도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한 4개 정도까지는 그죠?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 A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0번째 방입니다. 얘는 첫 번째 방, 얘는 두 번째 방, 얘는 세 번째 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 이름을 붙여가지고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A라고 하는 거 안에 대괄호 0번째 방, 얘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지칭하는 거고요. A라고 하는 거에서 1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첫 번째 방, 여기서는 두 번째 방이 되죠. 이렇게 여기를 가리키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배열을 제가 이용하면서 반복문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4개 정도면은 그냥 손으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타이핑한다든가 이렇게 타이핑한다든가 변수로 따로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4개 정도는. 근데 이게 10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개 또는 100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 변수 이름 10,000개 만들기도 머리 쥐나지만 일일이 타이핑하기도 정말 힘들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배열을 이용한다면 A라고 하는 거, 자, A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고 9999 라고 하면 이게 10,000번째죠. 10,000번째에 있는 그 값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거 이렇게 1000이라고 해주면 1001번째에 있는 값이 되겠죠. 하나 더 작은 0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접근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뭐 읽었다가 변경했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열을 사용하게 되고 배열 값을 쭉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읽어보거나 값을 저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일이 뭐 A 1번 A 0번부터 시작하죠. 0번에 0을 넣고 1을 넣고 A 2번에는 1을 넣고 하고 쭉 해보세요. 10만 개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쭉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거 안에 i라는 변수를 넣어주게 되고 i 값을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뭐 0부터 시작한다면 0부터겠죠. 4인 경우 쭉 바꿔주게 되면 A의 0, i가 0이니까 A의 1, A의 2, A3, A4 해갖고 10만 번까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다뤄줄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반복문의 가장 큰 활용 방법이고요. 유용한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직접 해볼게요. 포문을 어디선가 다른 언어를 통해서 배우셨다면 아마 1부터 100까지 뭐 0부터 100까지 0은 뭐 의미가 없지만요. 더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볼까요? 해본 다음에 다른 거를 또 응용을 해보죠. 자, 포문을 적어주세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initialize condition next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은 뭐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0, 그 다음에 뭐 1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1 이렇게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값들을 증가하는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var i는 int로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세미콜론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컨디션이었나요? 컨디션 조건이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이냐? 포문을 끝낼 조건입니다. 그래서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비교해서 100하고 같은 경우만 작업을 해주시고 그 조건이 거짓이 되면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next라고 했죠? nex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해주거나 감소해주는 그런 변화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그 다음에 초증가 또는 감소값, 그리고 여기는 최종값이 되겠죠. 최종 조건, 끝나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없을 경우에는 중간에 안에서 이제 끝내는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부터 포문을 제대로 돌릴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합계를 내주는 변수인 sum을 만들어 줍시다. sum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int로 해서 초기 값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다음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equal sum 더하기 i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sum에 i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고
제가 대입연산자 설명드리면서 왼쪽에 있는 거 그 값에다가 다른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줄 때, 추가시켜 줄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플러스 이퀄 해주게 되면 썸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더해가지고 그 썸에다 다시 저장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쭉 돌아가면서 이거 안 해줬네요. 이퀄 0이죠. 0부터 100까지 쭉 돌아가면서 썸에 쌓이게 될 겁니다. 자, 트레이스 썸을 출력을 한번 해줄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게 되면 자, 이게 틀렸죠? 이거 잘못했죠? 여기다 이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 다음에 0을 넣어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그러면 5050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을 했고요. 바로 선언하면서 0으로 해서 초기값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i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0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i를 썸에다 더해주고 0이겠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초기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i를 증가시켜요. 증가시키게 되면 1이 되죠. 1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맞죠? 참이죠. 내려와서 1을 증가시켜 줍니다. 썸엔 1이 될 거고 다시 올라와요. i가 또 증가합니다. 2가 되죠. 2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언젠가는 만족되겠죠. 99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맞고 100이 됐어요. 100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더해주고 올라가서 101이 되죠. 이제 101이 됐을 때 101은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거니까 거짓이 됩니다. false가 되면서 그때서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결과값을 출력해주고 끝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주석으로 처리를 해주고, 자, 요번에는 배열 값을 우리가 출력해주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ar 해준 다음에 array 값으로 해서 arr array라고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equal 해갖고 대괄호 만들어주고 값들을 쭉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값을 적어주세요. 적어주게 되면 arr이라고 하는 변수는 array 배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는 거고, 여기 1 첫 번째 칸에 1 들어가고 3 들어가고 22 들어가고 쭉 해서 1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표 이름은 arr 이렇게 됩니다.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0번으로 써주게 되겠죠. 얘는 arr 1번 이렇게 써주면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값들을 다 출력해주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 이렇게 해주겠죠. arr에 0번 1번 이렇게 쭉 해갖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2번 쭉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100개라 그러면 100번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공해주는 포문을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2로 한번 해볼까요? int 여기는 0부터 시작해줘야겠죠. 왜냐면은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0번째니까 0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j 값은 뭐보다 작다. 요 개수보다 작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작업해줘야 됩니다. 여기엔 equal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6번은 없으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잖아요. 5번. 0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번까지밖에 없는데 6까지 equal을 넣어서 6까지로 해버리게 되면 바깥에 벗어난 범위를 참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6보다 작다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j는 j++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arr에 들어가 있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j로 바꿔주세요. 저장을 해줘야겠네요. 이름을 뭘로 해줄까요? 리피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리피트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
자, 보시면 각각의 값들이 쭉 펼쳐지면서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값들을 돌려가면서 출력을 해줄 때 우리가 포문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요. 어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길이 값을 알아낼 수 있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arr이라고 하는 거 입력해 준 다음에 변수 이름이죠. 지금 배열 변수 점 찍어주고 length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게 길이가 달라졌을 때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길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6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다른 값을 더 출력했다, 이렇게 다른 값을 더 입력했다 그러면 얘는 7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값을 줄이게 되면은 얘는 4가 되겠죠. 그렇게 요 length라고 하는 속성 값에 의해서 배열의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빠짐없이 출력된 게 보이죠.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고, 자, forI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forIn. forIn은 뭐냐면 for 해주시고 var k라고 하는 걸로 해서 in이라고 하는 걸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array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trace arr에 k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이 됩니다. 자, 얘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쭈루룩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forIn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값이 다행히도 여기 입력된 순서대로 나왔지만 입력된 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forIn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돌아가면서 체크를 해주지만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닐 수가 있다. 지금 다행히 여기서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모든 내용이 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for와 in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for in을 이용하는 요 형태로는 우리가 배열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형태도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형태도 한번 볼까요? 오브젝트를 비형을 해줄게요. 오브젝트 해주시고 var obj 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오브젝트 해주시고, 요번에는 이제 중괄호로 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중괄호로 해서 입력해 주시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키하고 값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걸 해줄까요? name 이라고 하는 걸 해주고 나서 뭐 홍길동 이렇게 콜론으로 해줍니다. 요게 키값, 네임을 하면 안되겠네요. 뭔가 다른데 쓰이는 이름이 있으니까 na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홍길동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 age 한 다음에 24, 뭐 숫자 값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해갖고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3개의 값을 넣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obj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요 키값에 의해서 요거, 요 키값에 의해서 요거, 요 키값에 의해서 요거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요 값들을 다 꺼내서 쓰고 싶을 경우 이렇게 해줍니다. for var l 해주고, 그 다음에 in obj 이렇게 해준 다음에 trace l이었죠? l 값 출력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obj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제를 적어주고, obj 안에 l이라고 하는 걸 해서, 요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키값들을 하나하나 꺼내갖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값에 의해서 obj 값을 참조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 넣어준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어드레스 서울, age 24, na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뭐 뭔가 구분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해주고 이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말고 콜론으로 구분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서울, 에이지인 경우에 24, 나인 경우에는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키값과 실제 그 키와 값을 같이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출력해 줄 때 forIn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forEachIn이라고 하는 건데 forEachIn을 이용해 주게 되면 키값이 아니라 직접 값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forEach라고 해주시고 var m이라고 해주고 in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 트레이스 m을 출력했을 때 컨트롤 엔터 눌렀을 때 자, 괄호를 빠뜨렸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눌렀을 때 키값이 아니라 그냥 그 값을 바로 출력을 해줄 수 있게 되죠. 여기 forIn 같은 경우는 요 L이라고 하는 게 그 키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키값을 참조하는 형태로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키값은 필요 없고 요 실제로 사용해야 될 값들만 필요하다 그러면 forEachIn을 이용해 갖고 간단하게 m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간결해지면서 편하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네들도 다시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주석 처리. 얘도 주석을 끝까지 처리를 해주시고요. while문으로 넘어갑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while문하고 for문은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같이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용도가 다른데요. for문 같은 경우는 끝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명확한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명확하죠? 길이 같은 경우도 변하긴 하지만 명확한 어떤 값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있는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경우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while문의 경우는 이런 경우 많이 쓰게 됩니다. while 해갖고 어떤 파일 같은 거 읽을 때 파일이 끝났느냐 파일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큰 파일도 있을 거고 작은 파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 마지막 줄을 읽었다면 마지막 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표문을 이용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럴 경우에 while문을 이용해서 end of 파일이냐 eof냐 해서 그럴 경우에는 빠져나가라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끝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애매한 경우에 while문을 이용해 주게 되면 좀 더 쉽게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쉽게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걸 한번 while문으로 구현을 해 볼게요.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for문처럼 앞쪽에다 다 모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증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나눠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ar 해준 다음에 i라고 하는 값 int는 뭐 1부터 해줄까요? 1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 조건문을 넣어줍니다. while 반복문이죠. while 반복문 괄호 열고 자 컨디션에다가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i 값이 100보다 작은 동안에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작업을 해줘라 라고 해줬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합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sum 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얘도 0으로 그 다음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더해줘라 뭐 이런 i를 더해줘라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쭉 모두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trace sum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무한히 반복되게 됩니다. 한번 작업 해볼까요? 혹시 될지 모르니까 자 저장을 일단 해주고요. 에러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날 거예요. 스크립트 실행 시간이 기본 제한 시간이 15초를 초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래시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종료 조건은 있는데 증가하는 조건이 없어요. 그죠? i는 1이에요. i를 더해줬어요. 썸에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i가 100보다 작은지를 비교했더니 얘는 1이에요. 또 1을 더하겠죠. 다시 또 올라가서 1 그대로 1
i 값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계속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부르면 무한 루프. 무한 루프. 또는 무한 반복이라고도 하는데 무한 루프란 말 많이 써요. 그래서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무한 루프가 나타나면 안 돼요.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처리가 되게 됐죠. 그래서 i 값을 여기서 증가를 시켜줘야겠네요. i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잘 기억을 한다면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왜냐면 자 내려와요. 1 내려와 가지고 들어와서 다 조건 해준 다음에 i라고 하는 값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증가시키기 전에 이 플러스 플러스가 뒤쪽에 있죠. i 뒤에 1을 값을 튕겨내고 1이라고 하는 값을 튕겨낸 다음에 더해서 섬에 더해지겠고 그 다음에 i가 증가해요. 2가 되죠. 올라와서 2가 될 거고 2가 100보다 작으니까 내려온 다음에 i가 증가하기 전에 2를 튕겨내고 그 다음에 섬에 더해진 다음에 i가 증가하죠.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증가가 값을 사용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작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5050이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while문에는 조금 변형된 게 있는데요. do while문입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작업할 게 있으면 한 번이 아니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들어가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한 번도 작업 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i라고 하는 값을 101로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작업 안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무조건 조건하고 상관없이 한 번 정도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do while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do 해준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while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그러면 i가 101이나 이런 걸로 초기화되어 있더라도 일단 한 번은 작업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거를 아직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작업 안 하겠지만 뭔가를 넣어주게 되면 무조건 한 번 작업하고 나서 조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while문하고 do while문은 완전히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